네, 안녕하세요. 사랑과 행복을 전해드리는 김국호 선생님과 함께하는 중세국어, 국어의 변천을 하겠습니다. 이게 저예요. 제가 그린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생겼죠? 페이지 확인해 주세요. 자, 국어의 변천, 중세국어라는 얘기죠. 그냥 중세국어예요. 제일 처음에는 언어의 역사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100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봐줄 줄 알아야 돼요. 복잡한 건 아니에요. 옛날 말과 지금 말은 같다 다르다. 간다면서 언어는 변한다. 언어의 역사성이거든요. 언어는 여러 가지 성질이 있어요. 자의성, 기호성, 사회성. 어떤 애가 막 그림 그린 거 안 되는데, 난 이제부터 수박을 목미라고 해야겠어 해가지고 아줌마 목미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사회성 이런 거 있는데 하나도 필요 없고요. 그냥 변한다, 역사성이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쉽죠? 자, 우리나라 국어의 변화를 봐요. 그래서 변화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보는데 결국엔 훈민정음 창제부터 봐야 돼요. 왜냐면은 한국어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왜냐면은 한글 읽기 전에는 한자 썼으니까. 근데 우리 세종이라는 아저씨가 훈민정음을 만들어가지고 이때부터 좀 우리나라 말의 어떤 모양새를 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종이 훈민정음 만들었을 때 이후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엔 자료가 없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한글로 기록된 문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좀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그렇지?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꼭 이거 외워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외우지 않아도 돼요. 고대, 중세, 근대 국어가 있다고 하면은 이 기점들을 나누는 기점이 이게 고려 만들었을 때, 고려 이전 신라시대 때까지가 고대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임진왜란 기점으로, 임진왜란 16세기에 일어나서 임진왜란 기점으로 하는데, 중세도 전기와 후기 나왔는데 고려부터 조선 초까지는 전기고, 훈민정음 창제 이후부터 임진왜란 직전까지 후기인데, 결국에는 우리는 훈민정음 창제부터 보게 되니까 후기만 봐요. 결국엔 우리는 침튀겼네. 중세 후기 국어를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게 돼요. 잘 나오고 있겠지?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은 그 얘기 나와요. 후기 중세 국어다. 왜? 한민정음 창제부터 임진왜란 직후니까 몸이 안 좋아요. 살려주세요. 그렇죠? 변천 과정 아니에요. 여기서 나올 거 없어요, 거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음음표기상 차이점이라는 얘기부터 일단 얘기를 합니다. 음음표기상의 차이점. 그러니까 다 차이예요. 이것도 차이고, 어휘도 차이고. 차이인데, 이제 차이를 보는 게 결국에는 이거겠죠. 현대국어와 중세국어가 뭐가 다른? 이 차이 보는 거야. 미드 차이, 정글 차이, 원딜 차이 이런 게 아니라, 그치?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를 비교한다. 이 개념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네, 보면서 계속 알겠죠? 자, 중세국어의 자음체계를 보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세 계열이 확립되었다. 이걸 왜 잘난 척하면, 왜냐면 지금 이거 차이 아니잖아. 지금도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세 계열이 있죠?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요, 고대국어,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말에서 된소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땅을 팔았다 할 때 당을 팔았다는데 탕을 팔았다 둘 중 하나 했겠지만 어쨌든 땅이 된소리가 없었어요. 그죠?
빠이빠이 이걸 못했어요. 바이바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말하자면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렇구나 옛날에는 된 소리가 없었구나. 근데 이미 중세국어부터는 된 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면서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넘어갈게요 빨리. 자, 지금과는 없는 자음이 있었다. 순교음 비읍 반쯤 시옷. 그쵸? 뭐 얘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런 애도 지금은 없잖아요. 그쵸? 순교음 비읍 반쯤 시옷, 뭐 예대응 이런 것들도 얘기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옛날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이게 뭐예요? 이게 차이야. 그쵸? 차이를 보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모음에 아래아가 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래아 이런 것들 순교음 비읍 반쯤 시옷 연인 히읗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건 예대응이라고 하고 이거 아래아. 그쵸? 이거 이 점 이거 모음점. 그쵸? 그냥 방점 말고 이거 방점 아니야.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다. 이 정도 하면 되고요.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제 어두장군이라고 하는데 병서 연서 이 개념 자체를 제대로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 볼게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병선 연서라고 했어요. 연속해서 쓰는 거니까. 옛날에 위아래로 썼잖아. 저 이렇게 썼어요. 옛날에는 글자를. 그러니까 연속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연서예요. 이게 병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로 쓰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을 병서라고 해요. 지금은 연서가 아예 없죠. 차이예요. 현대 차이, 중세 차이, 그치? 그 다음에 병서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병서야, 사실은. 얘도 병서지만. 왜? 이렇게 쓰잖아요. 좌우로. 그쵸? 이거를 똑같이 쓰는 것을 지금 된소리라고 하는데 각자병서라고 해요. 각자병서. 얘 그럼 뭐라고 할까요? 하병병서라고 해요. 각자 다른 거 쓴다. 같은 거 쓴다. 각자 같은 거 쓴다. 그래서 각자병서. 합쳤어. 다른 걸. 하병병서라고 해요. 이제 질문이야. 각자병서랑 하병병서 지금은 없어요? 왜 없어요? 둘 다 있죠. 그렇죠? 왜냐면은 땅 아니면은 닭 같은 것도 여기 병서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세국어 차이, 이제 중세 차이 해볼게요. 이거는 말이에요. 중간이고요. 두 개죠. 말의 처음이라는 의미야. 어두가 어두, 말의 처음, 머리 두자, 말 앞에, 맨 앞에 이런 식으로 하병병서가 지금은 가능하지 않죠. 옛날에 가능했다는 걸 뭐라고 하냐? 어두 자음군이라고 해요. 말 앞에 자음이 여러 개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두자음군이라고 해요. 얘 이런 것들. 얘 비읍계, 얘 비읍계, 얘 비읍시옷계라고 얘기하는데 앞에 있는 걸로 그냥 따지는 거예요. 뒤에 거 상관없이. 비읍이 있으니까 비읍계고, 비읍이 있으니까 비읍계고, 비읍시옷이 있으니까 비읍시옷계예요. 그럼 이건 뭘까요? 얘는 시옷계겠죠? 그렇죠? 뭐 어쨌든 그렇죠? 하병병서 지금도 가능하고 옛날에도 가능했지만 말 앞에 오는 거, 어두에서 오는 거는 뭐가 가능하냐? 옛날은 가능했다. 그게 뭐다? 어두장군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네, 어두장군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알아두셔야겠죠? 자, 아래에 있었다고 얘기했고, 단모음의 에는 이중모음으로 발음되었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 음변동에 관련된 거긴 한데요. 지금 단모음이에요. 한 번만에 발음해. 이런 식으로. 그쵸? 얘는 이중모음이었다는 건 얘를 두 번 발음했다는 거예요. 두 번 만에 발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중모음 중에 하나는 의 같은 거예요. 의. 이거 한 번에 이거 안 돼요. 의라고 해요. 학생의 이런 식으로. 근데 옛날에는 얘들이 이중모음처럼 했다. 지금은 단모음이지만 무슨 말이냐? 아이, 어이 이렇게 약간 이중모음으로 발음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얘네만 이런 건 아니고요. 얘랑 얘도 지금은 단모음인데 이중모음으로 발음했죠. 오이 이렇게 발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인 애들, 이런 애들 있다는 거. 그렇죠? 얘는 이중모음이었다. 지금은 단모음이지만. 그렇죠? 모음 조화 너무 중요해요.
모음조화는 여러분들 단독으로 문제를 나올 수 있는 매주 몇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애매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모음조화. 자, 모음조화라는 건요, 모음끼리 친하게 지내는 애들끼리 친하게 지내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켜요. 근데 옛날엔 더 잘 지켜졌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안 지킬 수도 있지만 거의 잘 지켰어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많이 안 지키지만 지키긴 해, 약간 이런 느낌. 그쵸? 그러니까 더 잘 지켜졌다, 이런 맥락이 사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친하게 지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양성은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줘요. 오, 아, 이런 것들. 음성은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줘요. 깡총깡총, 껑충껑충.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양성이고 얘네들이 음성이에요. 근데 얘네들끼리 이제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아야, 난 널 좋아해. 나 안 돼, 이러면 안 돼. 너희는 양성이고 넌 음성이잖아. 그쵸? 근데 지금은 얘네 넷밖에 없는데 옛날엔 얘네들도 가능했어요. 얘 양성이고 얘 음성이에요. 각각 대응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뒤에 을이나 알이 오겠죠? 왜냐면은 얘네 둘이 경쟁하니까. 그쵸? 그러면은 얘 써야 되냐, 얘 써야 되냐. 모음조화를 지켜서 써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얘가 양성이 음성이에요. 양성이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양성을 선택했어야 해. 그럼 얘는 음성이고 얘는 양성이니까. 그쵸? 이거 계속 보여줘야겠네. 괜히 왔다 갔다 하지 어지럽게. 자, 그니까 뭘 선택해야 되냐? 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성은 양성끼리. 이해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쵸? 하나만 더 할게요. 아, 이거 아래어 써야 되는데 뭐 상관없지. 자, 둘 중에 뭘 써줘야 되냐? 바람에 나붓기는 너의 향기, 뭐 이런 말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몰라. 자, 앞에 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얘로 판단해요, 사실은. 자, 조사 앞에 있는 얘가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얘 둘 판단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모음조화는 계속 뭐 관역격 조사할 때도 하고 부사격 조사할 때도 하고 뭐 어미할 때도 하고 뭐 계속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고정값이에요. 이젠 이건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이건 반복되고 무조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자, 얘가 양성입니까 음성입니까? 양성이죠. 이거 외우는 법도 있어요. 와 좋아, 워 싫어, 와 좋아 좋아서. 이거 아래하는 아로 발음됐죠. 옛날에도 와, 약간 오 아예 중간 말이야. 오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아니까, 아래 아니까 얘랑 비슷해요. 얘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음성이에요. 그리고 이 양성 음성 이거 짝대기 해도 양성이에요. 이거는 양성이죠. 아에다가 이 그런 거니까 아이. 얘는요 어이 이거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양성이니까 뭘 선택해야 된다. 얘 선택하지 않고 얘를 선택했다. 바람에. 그러니까 용배청어 보면은 바람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짓게 된 다음에 바람에 양성 지켜줬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모음조화라고 해요. 모음조화는 계속 나오고 반복되고 결국 내요.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래서 모음조화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럼 예를 들어서 물은요, 물은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얘 음성이죠. 그러면은 잘난 척하지 말고 얘 쓰지 말고 얘 써야 돼요. 음성을 지켜라. 모음조화를 지켜라. 이게 모음조화예요. 지금도 어느 정도는 지켜요. 어예요, 아예요? 아예요. 왜? 양성이니까 양성 쓴 거예요, 사실은. 그쵸? 그런데 뭐 옛날처럼 잘 지키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은 애 쓰잖아. 바람에. 그쵸? 그러니까 옛날처럼 잘 지키는 건 아니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모음조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쵸? 이 정도로는, 그러니까 교과서 이 정도로만 알면은 절대 못 풀죠? 풍덕. 다른 학교들도 쓰게 할 거니까 풍덕이란 말은 쓰면 안 되고 신봉도도 쓸 수 있어요. 신봉고 학생들도 보고 있죠? 자, 잘 지켜졌다.
비분자음문으로 이 비분자음문이라는 개념 이해하시고 음은 높낮이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점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방점은 점이에요. 일종의. 그렇죠? 세조어지 훈민정음 보면은 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점을 의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높낮이를 표기하기 위해서 높이 낮이를 표기하기 위해서 방점을 찍었다. 2점 찍었다는 거예요. 이게 방점이에요. 왼쪽 이거 아니야. 이건 아래야야. 이 2점 찍었다는 거. 2점. 이 왼쪽에 찍은 점. 그쵸? 자, 이 점을 찍었다. 이게 뭐냐? 이게 방점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내요. 진짜 잘 내요. 뭘 표기하기 위해 한 거야? 성조가 뭐야? 높낮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뭐 이런 전차로 아니고 이거 거서니까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 고저 홀빼 이셔 이 뭐하는 짓이야. 자, 이런 식으로 높낮이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구분했다는 거예요. 의미 구분하는 거 뭐라고 합니까? 의문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비분적 의문이라고 해서 지금은 길이밖에 없어요. 말은 말을 못한다 할 때. 근데 옛날에는 그 길이가 아니었다는 거. 그럼 뭐예요? 높낮이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그걸 뭐다? 높낮이를 성조라고 한다. 그걸 표기하기 위한 방점이 있었다. 왼쪽에 찍어요. 그렇죠? 네. 다음에는 받침이 있는 체위나 어원을 적은 몸 조사할 때 소리 나는 데 표기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죠. 이어적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어적기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어적기의 다른 개념들은 이어적기랑 대결하는 개념은 끊어적기나 거듭적기가 있습니다. 얘들 이해하시면서가 적기 그쵸? 몸이 아파요. 이렇게 아픈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왜 그럴까요? 구곡물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꼭 구곡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살지 맙시다. 자, 끊어적기, 거듭적기 이런 것들 개념도 있죠. 이어적기 다른 말로 연철이라고 하고요. 얘 분철이라고 하죠. 얘는 중철이라고 해요. 뭐 어쨌든 이어적기라는 것은 소리 들어 적는다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다 라고 했을 때 모음 조화 지키면은 밥 알이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뭐 어쨌든 중요한 거 아니고, 이거는 각각의 의미를 끊어서 적은 거예요. 밥과 알이라는 조사를 각각 끊어 적은 겁니다. 근데 이어적기는 이거를 소리 들어 적어야 돼요. 이거 소리 이렇게 안 나요. 밥알 이라고 나오겠죠. 그쵸? 우리 다 이렇게 발음해요. 우리 왜 생각이 안 나? 잡아 누가 잡아라고 읽어요. 잡아.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아. 잡아 이렇게 쓰는 게 뭐다? 이어적기다. 무슨 말이냐? 연결해서 쓰라는 거예요. 연결해서 이어서. 그렇죠? 더 심플하게 말하면은 연음대로 쓰는 거고요. 뭐 어떻게 보면 소리대로 적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말로 많이 풀었을 때가 많아. 그런 것들 뭐라고 합니까? 앞 음절의 종성을 뒷 음절의 초성에다 적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끊어적기는 지금 우리가 쓰는 이게 끊어적기입니다. 밥을 이렇게 끊어 적는 거. 거듭적기는 2번 쓰는 거예요. 1번 쓰고 2번 쓰고. 이거 근대 국어에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 중세 국어는 우리가 별로 볼 일은 없겠죠? 그래서 나올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해하시면 돼요. 이어적기는 기본기예요. 진짜로 모든 게 이어적기가 돼. 중세 국어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얘 이어적기 단독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어적기 자체의 개념을 알고 있는 게 계속 연결됩니다. 자, 4, 3, 2 끊어적기죠? 미음을 연결해서 4, 3, 2로 적으면 깊은을 적으면 이 느낌 뭐죠? 이것이 이어적기다. 지금은 끊어적기 분철이야. 그쵸?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팔총성법을 얘기하는 거죠. 팔총성법. 팔총성법과 대응되는 개념은, 대비되는 개념은 종성부형 초성이에요. 엄밀하게 막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말하자면 그래요. 문제는 그렇게 돼요. 문제는 얘네들이 꼭 대비되는 개념처럼 됩니다. 팔총성미라는 말을 볼게요. 8개의 종성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종성이 뭐예요? 받침이잖아요. 8개의 받침의 법이야.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 음절의 끝설 규칙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말은 이래요. 우리나라말은 받침으로 발음할 수 있는 소리가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자음 많잖아. 오 많아, 너무 많아, 너무 좋아. 기억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근데 이런 것들 받침으로 발음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뭐라고 발음해요 우리? 발음할 때 꼬츠라고 발음하지 않잖아요. 이거 약간 개 같은데. 다나카 맞나? 근데 우리 이거 발음하지 못해서 사실 이렇게 발음하죠. 그렇죠? 꽃이라고 발음하잖아요. 옛날에는 발음될 수 있는 것들만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발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말하자면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팔총성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발음할 수 있는 게 총 몇 가지죠? 가느다란 물방울, 이게 뭐야? 이렇게 7가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얘도 발음할 수 있었어요. 시옷도. 이응도 사실 이게 아니고 이건 사실 이건데 뭐 어쨌든 자 말하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아, 이 받침으로 발음할 수 있는 8개만 받침에 써라. 이게 바로 팔종성법이에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사맛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치읓 받침을 옛날 사람들이 발음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발음할 수 있는 사맛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꽃을 이렇게 쓰는 거랑 가까워요. 꽃을 발음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쓰는 거랑 가까워요. 예를 들어서 앞을 할 때, 앞뒤 할 때, 앞이 이거 발음 안 되잖아. 앞이라고 발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쓴다는 거야. 발음할 수 있는 8개의 소리. 얘네들 이 8개의 소리를 받침으로 적는다. 이것을 팔종성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종성부형 초성은 종성을 도와준다. 초성이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받침의 모든 초성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성부형 초성이라고 얘기하겠죠. 말하자면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건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이 7개의 발음만 발음할 수 있지만 지읒 왜 자꾸 깨려고 그래? 너 꺼져 너희들. 욕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얘네들만 발음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게 8개였다.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시옷 받침이 있었다. 시옷 받침도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걸 지금 제가 발음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몰라요. 어떻게 발음했는지.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발음할 수 있었겠지. 그래서 이 8개를 썼겠지. 뭐 이런 느낌. 자, 그 얘기하고 있죠? 자, 옛날에는 이거 예대응이야 사실은. 왜냐면 옛날에는 받침 이응이 사실은 받침 이응 발음은 얘랑 똑같았어요. 어쨌든 이 8개 팔총성 가족용 같은 말이에요. 팔총성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능하다 만족할 족자에 쓸 용자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표음전 표기에 좀 가까워요. 표음이라는 게 소리 내는 대로 소리 내는 적으니까. 그리고 디귿과 시읒이 다르게 발음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것만 발음할 수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 써요. 표기상으로는 다 씁니다. 근데 팔종성법이라는 건 표기상으로도 이 8개밖에 안 썼어요. 라는 거. 자, 어휘상의 차이점 볼게요. 자, 어휘상의 차이점. 어휘상의 차이점 보면은 고유어의 비중이 현대 구보다 크다. 좋아요. 그럴 수 있지. 고유어가 많았다는 얘기죠. 가람은 강이에요. 매는 산이고요. 오는 백이고요. 지문은 천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한자로 됐죠. 이거 다 한자인 거 아시죠? 그쵸? 그러니까 고유어가 더 많이 썼다. 옛날엔 강을 가람이라고 했다.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외래어도 있었는데 뭐 중국어, 뭐 몽골어, 뭐 여진어 이런 거 있었다. 근데 이제 변화 얘를 확인해야 됩니다. 얘만 나와요. 이걸 또 따로 해야 되죠. 저는 비서 있는 거 아시죠? 비서야 A4 용지 갖다 줘. 네. 맞아요. 비서 없어요. 불쌍하죠? 여러분 친구 소개 좀. 자, 의미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의미의 변화. 의미는 이동, 확대,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축소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단어가 바뀌었다. 옛날의 의미와 지금 의미가 같지 않다. 뭐 이런 의미예요. 모양새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의미 이동을 볼게요. 의미 이동이란 건 어떤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싸다라는 말 볼게요. 싸다. 그러니까 값이 싸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비싸다라는 의미였어요. 싸다가. 그러니까 이게 웃긴 얘기야. 그러니까 비싼 옷 입으셨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싼 옷 입으셨네요. 그러면 뭐라는 느낌이에요? 비싼 거 프라다 입었구나, 아르메스 입었구나, 뭐 이런 느낌입니다. 말하자면은 저는 프라다랑 아르메스가 다 없습니다. 왜요? 가난하니까요. 그쵸? 저는 유니클로도 못 가요. 비싸서. 스파오 가요. H&M 이런 것도 뭐 자라 비싸. 그치? 근데 롤렉스 이런 거 비싸잖아요. 그거 싸다라고 했어요. 옛날에 의미가 완전 바뀌었다. 싸다는 의미가 옛날에 싸다. 자, 확대 볼게요. 옛날에 어떤 의미에 해당하는 애들이 좀 많아졌어요. 걔를 포함해서. 영감이란 말 한번 볼게요. 자주 쓰이는 애니까. 영감이란 말은 옛날에는 되게 높은 관직을 의미했어요. 지금은 나이 많으면 다 영감이잖아. 높은 관직도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부원장님 정도면 영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의미가 좀 늘어났다. 해당하는 애들이 좀 늘었어. 확대라고 봐요. 축소는 좀 줄어드는 걸 의미해요. 그쵸? 원래 해당하는 애들이 많았는데 이거 유명한 애가 사실은 놈이죠. 사실은 놈이라는 말은 사실은 모든 인간 남자를 의미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중에서 나쁜 놈들만을 의미하죠. 비속적 의미, 즉 욕하는 의미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축소됐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이 맥락을 이해해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짐승, 그 다음에 어리다, 그 다음에 바가지 이런 거 좀 싫은데 바가지 말고 뭐가 있을까? 세수. 이 세 가지로 볼게요. 자, 짐승은 옛날에는 인간과 동물을 모두 의미했어요. 그럼 이 셋 중에 뭘까요? 지금은 동물밖에 의미 안 하죠.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 의미하다가 지금 동물밖에 안 하니까 축소다. 축소. 어리다는 옛날에 어리석다, 멍청하다는 의미였어요. 지금은 나이가 적다는 얘기잖아요. 이동. 세수는 옛날에 손만 씻었어요. 지금은 손과 얼굴 둘 다 씻죠? 그러니까 범위가 늘어났네. 확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 나와요.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도 한번 나오면은 중요하겠죠. 나오면 장땡이니까. 이런 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되고 써져 있고요. 비서. 자, 이제 문법적 차이점에 대해서 봅니다. 이게 제가 이게 모니터링이 아예 불가능해서 지금 뭐 멀쩡히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쯤에서 끊어야 된다는 생각도 좀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지금 이미 10시, 내 퇴근 시간이 25분이나 넘었습니다. 자, 문법상의 차이점, 얘가 제일 중요하긴 해요. 사실은 이제 좀 중요한 얘기 나오는데 주격조사부터 나오네요. 거의 끝판왕급 나온 거죠. 사실은 여러분, 주격조사가 이번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진짜 나와요. 그냥 나오는데 이걸 안 한다? 선 넘는 거죠. 사실은 학생들이 이 조사라는 것에 너무 약해. 왜냐하면은 사실 체험을, 그러니까 품사를 하지 않고 들어가니까 이게 좀 어렵겠죠. 근데 주격조사는 간단하면서 이가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린이 밥을 먹었다. 예린이 밥을 먹었다. 예린을 뭐로 만들어줘요? 이 주격조사가 주어로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지후 가. 지우가 밥을 먹었다. 얘도 주어로 만들어주네. 이 차이가 왜 나와요? 받침 차이예요. 받침이 없으면. 그러니까 받침 차이 맞는데, 받침 차이를 문법에서는 뒤에 자음 뒤에 오면, 모음 뒤에 오면 이런 식으로 말을 조금 바꿨어요. 이 말을 좀 더, 받침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자음이 오면, 모음이 오면, 모음 뒤에 오면, 자음 뒤에 오면, 뭐 이런 느낌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 쓰죠.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썼어요. 옛날에도 똑같아요. 용도도 자음 오면 이 썼어요. 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자음은 끝난 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 이어졌기가 됐어요. 이어졌기가 된 상태를 봐야 되니까 예린이라고 안 하고 약간 귀엽지만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어졌기는 근본이에요. 계속 나옵니다. 말하자면은. 그쵸? 이제 얘가 문제야. 옛날 가가 없었어요. 그럼 뭐 썼냐? 얘를 썼어요. 가 대신에.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면 되지.
지휴가 이런 느낌. 그쵸?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 번째가 있어요. 아, 이거 부처도 이거 얘기해줘야 되네. 예, 주격조사 얘가 결합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부처는 부처님을 의미해요. 전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자, 얘 중에 얘는 아직 안 가르쳐줬는데 얘를 써야 되죠. 왜냐면 모음을 끝났으니까. 근데 얘가 그냥 이렇게 쓰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럼 부처가예요. 근데 모양새는 부채라고 보여요. 부처가. 됐죠? 그쵸? 그런데 세 번째가 있어요. 히든이. 그쵸? 얘는 뭐냐면요, 이 혹은 반모음이, 얘는 자음으로 끝날 때, 얘는 모음으로 끝날 때, 얘는요 모음인데 이 혹은 반모음 이로 끝날 때예요. 그러니까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나는 게 뭐가 있을까? 앞에서 하는 얘네들이에요. 아이, 어이, 오이, 우이, 아이, 어이, 오이, 우이. 얘들이 반모음이에요. 말하자면은 중세국어. 얘네로 끝나거나 아니면 진짜 이로 끝나버리면 그때는 이게 뭐냐면 수학이죠. 공집합 할 때 이거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썼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표시할 필요도 없어. 그냥 다리라고 했어요. 그냥 다리. 그럼 다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온 애가 불후이에요. 불휘죠. 뿌리죠. 뿌리. 얘는 반모음이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안 썼어요. 그냥 생략이라고 했네요. 이게 좀 더 깔끔하게 느껴지는데 제가 나올 때마다 생략 쓸 수는 없으니까 이걸로 쓴 거예요. 그냥 편의상 이걸 써요. 보통 나중에 보세요. 문제들. 자, 학교에서도 이렇게 알려줄 걸. 그러니까 얘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얘는 자음 끝났을 때, 얘는 이어지게 돼요. 얘는 이나 반모음 이가 아닌 모음으로 끝났을 때. 왜?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난 애들은 얘를 테니까 모음 중에 이나 반모음 이가 아닌 모음으로 끝날 때. 그래서 그냥 편의상 그냥 모음으로 끝났다라고 얘기해도 돼요. 얘는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났을 때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주격조사에 이 가를 얘는 이렇게 썼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은. 그 다음에 명사형 어미예요. 어디서 명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 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사형 어미라는 게 뭔지 일단 얘기를 해야 되겠죠. 명사형 어미가 뭘까요? 명사로 만들어주는 어미, 명사로 만들어주진 않아요. 왜냐면 명사로 만들어주는 건 명사 파생 접사니까.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명사처럼 동사나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하는데 동사나 형용사를 명사처럼 하게 해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 말고 기는 왜냐면은 기를 왜 안 다루냐면은 기는 옛날에도 조금 잘 쓰이진 않았지만 썼긴 썼어요. 지금도 써요. 차이가 아니잖아. 차이가 아닌 거는 우리가 잘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 단원 자체가 미드 차이. 그러니까 정치질 하려면은 우리 미드는 왜 CS 있다고 하고 왜 쟤네 미드는 CS가 저렇게 많이 먹냐. 이거 차이를 얘기하지. 미드 차이 CS가 똑같으면 차이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롤 얘기인데요. 죄송해요. 자, 그러니까 차이를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럼 음이라고 하면은 명사처럼 나 밥 먹음 이런 거. 또 뭐가 있을까? 나 집에 감 이런 거. 그쵸? 이것도 자음으로 끝나냐 모음으로 끝나냐의 차이긴 하죠. 그쵸? 그러면은 그 음식은 다름. 그거 다름. 달다는 얘기죠. 그쵸? 다름? 다르다. 다름. 뭐 이런 것들. 그치? 다름이 맞나? 담이 맞지 않나? 뭐 어쨌든. 이건 잊어주세요. 그쵸? 아니면은 잡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명사형 어미라고 해요. 명사처럼 쓰인다고 해요. 이거 문항에서도 많이 쓰이죠. 명사형 어미를 사용해서 뭐 시를 마무리했냐 말았냐 뭐 이런 것들. 근데 옛날에는 대신에 뭘 썼냐? 옴과 음을 썼다는 거예요. 명사형 어미를. 자, 무슨 말이냐? 모음 조화를 지키라는 거예요. 또 모음 조화야. 그러니까 모음 조화는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야. 이거 양성, 이거 음성. 이거 먹다니까. 이거는 음성이니까. 이거는 음을 써야겠죠. 먹음. 이렇게 쓰진 않겠죠. 왜? 이어졌기 때문에 먹음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잡음은
얘는 양성이죠. 그러니까 얘를 써야겠죠. 그래서 자봄. 잡옴이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대신에 옴과 음을 썼다는 거예요. 모음조에 따라서.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 음이 뭐냐? 모형사의 어미. 얘네들 명사의 어미.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심플하게 말하면. 아, 이제 나왔네요. 높임 표현. 높임 표현. 높임 표현이 사실은 이제 주격조사나 뭐 모음조화나 아니면은 뭐 이런 애들은 조금만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문제를 생각보다 많이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높임 표현은 높임 표현 그 문법 요소를 좀 할 줄 알아야지 좀 이게 약간 좀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설명할게요. 뭐 문법 요소를 지금부터 높임 표현을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높일 수 있어요. 누군가를. 그쵸? 근데 누구를 높이냐가 중요하다 사실은. 그래서 주체를 높이냐. 이거 주어를 의미해요. 누가 선생님께서. 그쵸?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높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목적어 부사도 높일 수 있어요. 선생님께 이런 거, 이걸 객체라고 하죠. 듣는 상대방도 높일 수 있어요. 이걸 청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엄마한테는 반말하지 솔직히. 근데 막 선생님한테 밥 먹었어?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밥 먹었어요? 이게 상대 높임이에요. 요 같은 거 종교 표현을 실현되죠. 근데 이제 종교 표현 뭐 주체 높임의 조사, 뭐 주격 조사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중세 국어에서는 선엄한 어미로 실현되는 거 물론 있긴 한데 그 문제가 없어요. 선엄한 어미로 실현되는 것만 얘기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선엄한 어미가 뭐냐? 이것부터 약간 이해하는 게 좋은데 자세히 설명하지 않게요. 왜냐면 다 알고 있을 테니까. 가다라는 말 이게 어간이에요. 그쵸? 얘는 뒤에 나오는 걸 어미라고 하죠. 어간, 어미라고 해요. 활용될 때 안 바뀌는 걸 사실 어간 어미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그냥 앞에 있는 거 어간이고 뒤에 있는 거 어미예요. 근데 얘가 어말 어미예요. 말에 맨 뒤에 붙는다고 해서 어말 어미라고 해요. 근데 이제 선어말 어미는 이 가운데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다 하면은 가운데 붙는 선어말 어미다. 근데 이건 주체를 높이니까 주체 높이면 선어말 어미다. 약간 이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체, 객체, 상대는 모두 다 선어말 어미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넣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옛날에는 시와 샤가 있었어요. 주체 높임은. 얘는 직인으로 똑같고 얘는 차이죠. 얘는 똑같고 그 다음에 얘는 삽, 잡, 잡이 있었어요. 그쵸? 이건 확실히 차이죠. 말하자면은. 그치? 그 다음에 상대 높임은 이와 이시 있었어요. 이 또 못 써. 자, 이와 이시 있었어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녹음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지? 진짜 녹음 안 되면 전 자살할 거예요. 녹음 되고 있구나. 자, 자살이라는 험악한 말 써서 죄송합니다. 자살까지는 하진 않죠. 하지만 울 수도 있어요. 자, 뭐 어쨌든 녹음은 되고 있어요. 다행히. 자, 얘들 통해서 주체나 객체나 상대를 높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너무 아파서 잘 써지지도 않네요. 네. 임금이 부쩍게 깨요 깨 묻다 뭐 이런 말이 있다고 쳐볼게요. 임금이 주어죠. 임금이 물어본 거니까 주체 높이에 주격조사 이가 붙어 있어요. 그쵸? 이거 옛날 말하면 뭐 임금이 이렇게 되겠네요. 어쨌든 네. 그 다음에 얘는 부사어죠. 을룰이 목적어고 나머지 다 부사어예요. 사실은 뭐 어쨌든 얘는 부사어입니다. 얘는 서술어고 뭐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문장이 있다면 내가 만약에 임금을 높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선어가 옵니까? 이 사이에다가 뭘 넣으면 돼요? 시를 넣으면 돼요.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죠. 뭐 무르시다 뭐 이런 얘기 있죠. 뭐 근데 어쨌든 이 시를 넣으면은 이 시는 누굴 높이고 있다? 주어인 임금을 높이고 있다 라는 겁니다. 샤로도 높일 수 있어요. 시는 뒤에 자음이 오면 시 넣고요. 그러니까 이 다가 오면은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아가 오면은 샤 이런 식으로 높였어요. 뭐
이런 식으로 높였어요. 그러니까 뒤에 거가 자음이면 뒤에 거가 모음이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수능을 표방하고 있는 문제들을 내기 때문에 이런 건 생각보다 알려줍니다. 뭐 그러니까 시와 샤를 썼다. 이건 주체 높이입니다. 여기서 주체가 누구냐? 임금이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해가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나는 부처를 높이고 싶어. 부처에게 부사를 높이고 싶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얘는 셋 중 넣었는데 얘는 앞에 삽은 기역, 비읍, 시옷, 히읗이 나오면이고 얘는 디귿, 티읕, 지읒, 칫이 나오면이고 얘는 울림소리가 나오면이고요. 이런 것도 혹은 모음, 니은이에요. 그쵸? 이런 게 나오면은 얘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표를 이것도 웬만하면 줍니다. 저 이거 수능에서 이렇게 내요. 표를 주면서. 근데 얘는 디귿이니까 앞에 게 디귿이니까 이 디귿이니까 잡을 넣으면 돼요. 그럼 묻잡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누굴 높여요? 부처를 높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도 쓰였어요. 순경은 비읍이 받침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뒤에 뭐가 오면은 여기 뒤에 이건 뒤에요. 이거 이 부분에 모음이 오면 썼어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묻잡아 모음이 왔잖아요. 아가 왔잖아요. 이거 이응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묻자 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럼 누굴 높이는 거야? 부처를 높이는 거예요. 잡을 넣어서 이거 잡이 이어듣기. 그러니까 이어듣기는 근본이에요. 이어듣기는 계속 반복해요. 그다음에 이나 it을 넣으면요 상대 높임이 돼요. 무슨 말이냐? 듣는 청자를 높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다 하면은 임금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를 높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는 평서형.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장에 썼고요. 먹이다 그러면 먹이다 하면 왠지 먹이는 것 같잖아. 근데 어쨌든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고 먹있고 하면은 의문형이에요. 먹었습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말하자면 이거를 보면서 판단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것도 있죠. 뭐 어차피 이거 뭐 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실현돼 얘기하네요. 모음 앞에서는 비읍이 순경 비읍으로 된다. 이것도 얘기 있네요. 자 볼게요. 이런 문장을 해석하는 게 진짜 중세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고3 많이 했잖아요. 고3에서는 이거 분석하는 능력을 시켜요. 근데 이거 이렇게 분석해야 돼요. 야슝이 뭐냐? 야수예요. 이거 있었죠? 이거 주격조사 뭐 썼다는 겁니까? 얘 썼다는 거예요. 얘. 그래서 이 쓴 거예요. 한자는 못 붙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따로 나와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야수가에 어디 있어요? 야수가. 목련다려 세존의 안부를 묻고 여쭙고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나 해석 잘하죠. 아니요, 이거 읽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똑같아요. 어차피 모든 뭐 1등급이든 뭐 선생님들이든 다 이거 해석 이거 보고 판단해서 문제 푸는 겁니다. 야수는 야수의 의미예요. 얘는 얘에 해당해요. 바로 내리면 돼요. 목련다려 다려가 뭐예요? 애게예요. 왜냐 여기 있잖아요. 지금 생존이 뭐예요? 이 세존이에요. 있잖아요. 석가모니네요. 자, 이건 중요하죠. 이거 있는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관역교사. 이따 할 거예요. 자, 그럼 안부는 이게 뭐예요? 안부예요. 안부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목적교사 여기는 생략돼 있어요. 이게 안부를 생략돼 있는 거 생략할 수 있죠. 우리도 생략해요. 우유 먹었다. 우유를 먹었다죠. 사실은 우리도 생략 가능합니다. 그렇죠? 묻잡고가 그럼 여쭙고예요. 여기서 잡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생각해야 돼요. 객체를 높였구나. 목적어나 부사를 높였구나. 근데 제가 앞반에서 실수로 이거 목련을 높였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 바로 목적어 하면 됩니다. 목적어가 뭐예요? 안부예요. 그러니까 안부를 높인 거예요. 안부를 어떻게 높이냐? 사실은 이거 객체 높임의 간접 높임인데 이런 것까지 몰라도 돼요.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주겠죠? 알려주면 아셔도 되지만 안 알려줬으면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쵸? 목적에는 세존의 안부가 높임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얘를 높였다. 잡을 통해서 목적을 높였다. 왜냐? 뭐 여기도 있지만 사실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객체인데 그걸 높이는 게 삽잡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야수 높였니? 세존의 안부를 높였니? 하면요. 야수 아니에요. 얘는 주어잖아요. 주체예요. 목적어를 높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니르샤데 할 때 이 샤는 주체 높임이었죠? 그쵸? 얘요, 얘. 왜 자음인데 시가 아닙니까? 샤 오대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따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샤 보고 주체 높이면은 주체가 누구냐? 야수냐 목련이냐 세존의 안부냐 라고 했을 때 누가 말한 거예요? 누가 말했죠? 야수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수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랑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수 이걸로 봐도 돼요. 야수가 말씀한 시에 해당하니까
야수가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아 얘는 야수를 높이고 있구나. 자, 무슨 일로는 이제 말한 거예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야수가 목련에게 세조 안 물었고 세조는 잘 지냈어요? 무슨 일로 오냐고 물은 거예요. 야수가 목련한테.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시가 있다는 거예요. 시는 주체 높임이에요. 그럼 여기서 주체는 누구냐? 자, 무슨 일로 누가 왔어요? 무슨 일로 오신 게 누구냐는 거야. 누가 무슨 일로 오셨다. 누구예요? 목련한테 물어보는데 목련한테 야수가 물어보니까 목련이죠. 목련이 무슨 일로 오셨냐? 그러니까 오신 게 목련이니까 주어는 목련이에요. 말하자면은. 그쵸? 아, 그러니까 이 시는 주어인 목련을 높였다. 주체인 목련을 높였다. 이렇게 되죠? 이은 상대 높임이에요. 상대 높임은 맥락을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야수가 목련한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목련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건 목련이고요. 의문형이니까 이을 사용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이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관역격조사 설명하고 얘기할게요. 관역격조사는 지금 책엔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선생님들이 단골로 내는 소재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의문형 어미 고냐 가냐 아결이냐 오결이냐도 설명해줬죠. 근데 이거 자주 내긴 하는데 책에서 없어서 일단 안 하지만 관역격조사는 워낙 빈도도 높고 한번 하호가 돼서 하고 갈게요. 문법적인 차이예요. 관역격조사라는 말부터 고민해 볼게요. 관역격조사가 뭐죠? 관역격조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조사예요. 의가 이걸 담당해요. 우리나라에서 의밖에 없어요. 그냥 관역교사 의 그냥 이것만 기억해도 사실은 수능 문제까지 다 풀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저도 이거 관역교사 의다 라는 것만 알고서 이제 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까지 꼬셨어요.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냥 가능해요. 그쵸? 그냥 가능해요. 불가능한 게 있어요. 이혼은 불가능해요. 이혼하고 싶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관역교사 의라는 건 명사를 꾸며주게 만드는 명사를 만들어주는 조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린 신발 하면은 예린이 신발 꾸며주게 하려면 예린의 신발 하면 돼요. 예린의 신발 하면 예린이란 말이 신발을 꾸며주게 되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역교사는 그냥 의예요. 이걸 사실 연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관역교사는 의다. 이걸 까먹어 사람들이. 뭐 그럴 수도 있죠. 살다 보면. 그렇죠? 이게 형태가 좀 다양하겠습니다. 무정명사일 때, 유정명사일 때, 그리고 유정명사에서도 두 가지 경우, 그리고 유정명사에도 다른 경우. 자, 무정명사라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생명체가 없는 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애들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매는 사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다고 하지 마세요.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산,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옷 썼어요. 그러니까 무정명사일 때는 관역조사를 의 대신에 시옷을 썼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밥이 살아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의. 밥을 자꾸 예시를 많이 드네. 근데 유정명사는 지금이랑 되게 비슷했어요. 유정명사는 살아있는 거죠. 동물이나 사람을 의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린 시옷이라고 안 썼어요. 예린의라고 했어요. 왜? 유정명사니까요. 그쵸? 두 가지 경우를 썼어요. 자, 근데 이거 둘 중에 뭘 썼냐라고 하는 것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모음조화예요. 다시 모음조화가 다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음조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음조화가 이해 안 되시면 앞에 가서 모음조화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양성이에요, 음성이에요. 양성이고 얘는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말에 따라서 양성이면 양성, 음성이면 음성. 얘 유정명사 애와 을을 썼다 라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보특 안 돼, 준식 안 돼. 한원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모르겠네. 아니 양성 모음으로 끝나는 이름이 이렇게 없나? 이렇게 생각이 안 난다고? 다 중성이나 음성이네. 왜 이렇게 양성으로 끝난 이름이 없지? 제 이름을 지금 막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소라고 할게요. 소를 옛날에 쇼라고 했어요. 아니면은
예린도 안 돼요. 얘는 중성이니까. 이건 중성이죠. 얘는 중성이에요. 지우, 역시 지우가 만만해. 그렇죠? 지우로 할게요. 얘는 얘를 썼을까요? 얘를 썼을까요? 양성이니까 얘를 썼어요. 그러면 소예요. 소의. 뭐 소의 뿔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지우는요? 음성이죠? 그러니까 얘 썼어요. 지후의. 똑같죠? 지금과? 근데 여기서 한 개가 더 남았어요. 높임의 유정명사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거 생명체 인간인데 만약에 높임의 대상이라면 그러면은 다시 시옷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부처예요. 부처. 이거 안 나오잖아. 부처. 그쵸? 부처예요. 부처는 부처님 높여야겠죠? 그쵸? 신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처 얘네들은 안 썼어요. 높여야 되니까 얘를 썼어요. 무정이 아닌데도 살아있는데도 그럼 뭐야? 부처 신발? 이렇게 썼어요. 부처의 신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기본적인 문법적인 것들 했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용벼청가, 뭐 세종어제 용벼청가들은 이 기본기에서 발전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세종어제 설명을 듣거나 용벼청가 설명을 듣다가 뭔가 아니다 라고 싶으면은 여기에서 다시 확인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일단은 마무리할게요. 최대한 제가 안 나오도록.